그냥 말을 바꿔서 대표님은 전세자금 대출 찬성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전세 대출 제한을 검토하겠다.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강남권 투자가 제동 걸린다 이런 얘기인데요. 고가 전세 대출 제한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층에 활용돼야 할 전세 대출 보증이 비싼 전세금으로 쓰이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SGI 서울 보증이 고가 전세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거론해서 손쉬운 전세자금 대출이 주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과열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막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15억 원을 넘는 서울 아파트는 53곳이래요. 다들 예상하시겠죠? 자, 강남 3구에 쏠린 모습입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서 올 하반기 들어 은행권의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서울 중저가 지역의 집값은 주춤하고 있지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고가 지역에서는 여전히 상승세가 굳건한 모습이라고 해요. 자, 이들 지역은 대부분 주택이 대출금지선인 15억 원을 넘겼기 때문에 대출가 무관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고, 대신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차익을 메우는 식의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전세의 월세화 전환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전국 주택 임대차 비중 중 비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47.6%를 기록했고요. 서울은 47.4, 수도권은 44.8%로 아파트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물량이 자취를 감추고 있어요. 대신 반전세, 준월세나 준전세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세값이 오르면서 감당할 수요자들이 줄었고, 집주인들은 세금 등을 이유로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입자 입장에서는요, 전세자금 대출은 막혔고, 막는다고 하죠. 또 그나마도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의 기존의 대출이자 부담도 더 커지고 있다고 해요. 전세값 증액분만큼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아 내는 이자나 현재 전세값에 추가로 월세를 내는 금액이나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에는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한번 버텼지만 2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막막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을 보면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은 금지예요. 근데 내년에는 고가 전세 대출도 제한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권은 매수가 어렵고, 전세를 구하는 것도 물량이 없어서 어렵고, 전세 금액이 높아서도 어렵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곳은 전세 물량이 없고 가격이 비싸서 결국은 월세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전세의 월세화 가속도가 상상 초월하게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고가 전세 대출금 규제.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대출 총량 관련해서 지금 완전 시끄럽거든요. 네. 근데 이 보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지금 요는 그거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이 전세 가격에 거품을 양산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거품이 낀 전세가 그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소위 말하는 갭투자라고 얘기했었던 이런 수요층들의 어떤 대상이 되면서 집값 상승에도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전세 금액, 특히 강남이나 이런 핵심 지역에 있는 고가 전세의 대출에 가능한 부분들을 막아서 그 부분부터 지금 이제 전세자금 시장으로 금융이 들어가는 부분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던 사람은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그 전세를 연장도 못하고, 그렇죠. 또는 올라간 전세금을 줄 수 없으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포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그 차익만큼을 월세로 전환해서 보증부 월세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현상이 가속화될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동일하게 생각하고, 그럼 정부는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막지 말아야 되느냐? 정부는 하겠죠. 정권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예,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에 가는 유동성을 잠그기 위해서 다방면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스탠스는 그래왔잖아요. 계속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금융을 끝단부터 하나씩 계속 잠궈왔고 지금 임대차 시장으로도 잠그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게 시작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유주택자의 전세 잠그고 그것도 제한 금액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짜리 집을 갖고 있느냐 얼마짜리 전세냐 이런 거 기준으로 계속 하나하나 잠궈왔잖아요.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15억 초과 주담대는 아예 불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도 아예 그냥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못하게끔 하는 형태에서 지금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부동산 가격이 잡힐 때까지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 축들은 걷어 나가려고 하는 게 큰 방향인 것 같고, 그 기조를 멈추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고, 월세화로 가는 것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던 사람들도 이자를 내거든요. 그 이자는 어떻게 보면 월세보다 조금 저렴할 뿐이지 그 어떤 비용의 증가가 조금 있는 개별 전세 세입자들의 부담은 결국 이자로 내던 걸 월세로 내는 거고 그렇게 내면서 조금 더 내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세가 물량도 없는데 가격도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2년 뒤에는 올려서 해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임차인도 월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임대인도 월세를 선호하고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점점 더 전세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전세 시장이 사라지면 좀 뭐랄까요 주거에 대한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말을 바꿔서 대표님은 전세자금 대출 찬성이 아니에요. 전세자금 대출? 저요? 제도에 대해.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전 찬성 아니에요. 나도 반대야. 애초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됐는데 난 그 반대였어. 나도 반대였어 그때부터. 능력이 안 되면 월세 사는 게 맞아. 전세 대출 이게 어떻게 보면 나는 반자본주의적인 대책이기도 하고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나타나는 이 부작용처럼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왜 정부가 보증을 해줘? 나도.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장의 왜곡을 만드는 정책이야.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안 되면 월세를 사는 거고 능력이 되면 전세를 사는 거고 그렇게 가는 게 그게 민낯을 볼 수 있는 거야. 거품이 없는. 그래서 맞아. 나는 기본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처음부터 안 했기 때문에 걷어내는 노력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다 전세자금 대출이 거치고 나면 오히려 임대 가격 자체가 안정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이야기. 동의하네. 왜? 동의해. 왜 동의하지 왜? 그래요. 나 그냥 그 얘기 좀 더 해요 그러면? 아니야. 그만. 또 이거 네. 욕 나온다. 그러니까.